흡수 배출을 하고 간에서 해독을 하고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우리 몸의 세포 구석구석이 가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대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기능이 떨어지면 대사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전부 다 뭘로 쌓인다? 지방으로 쌓인다. 자, 나이가 들면서 나이살 찐다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그런데 만약에 관리를 못하는 경우에는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이살이 찐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찌는 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왜 떨어질까?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세상이 너무 더러워요. 우리 몸속에 너무 많은 독소가 쌓여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잘 먹는다 하지만 우리 먹는 것 가운데 들어오는 여러 가지 합성 보존료나 합성 물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어오는 것들,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인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거, 요즘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왔었죠. 마약 지도라고. 우리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마약이 검출된 게 전국의 지도로 나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것들에 많은 그런 유해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몸속에 쌓이는 거죠. 그게 쌓여서 대사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 있죠. 퍼스널 케어 제품이나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이 화학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다. 세포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다. 그런데 이런 독소들이 들어오면 세포를 방해해서 활성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세포가 우리가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 대사를 하잖아요. 에너지 대사를 하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거는 당연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독소들이 들어오면 세포를 방해해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결국은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요.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거는 대사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뭘로 쌓인다? 지방으로 쌓인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 돌연 변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유전자 돌연 변이가 생기면 결국 암이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니까 암 발생을 단초가 된다. 뭐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이미 내 몸 안에 쌓인 독소를 적극적으로 해독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독소의 유입을 최대한 막아내는 일을 해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몸속에 독소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해독을 하는 일을 해줘야 돼요. 1년에 최소 1, 2회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 권장드리기에는 1년에 3, 4회 정도는 반드시 디톡스를 해서 몸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물, 공기 얘기를 좀 드릴게요.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산소의 포화도가 줄어드는 거, 산소 포화도가 줄어드는 거죠. 세포가 재생되려면 영양소와 산소로 재생된다 했는데 우리가 산소 포화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는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전 세계 청정기의 성능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앰모스피어가 있어요. 우리 몸에 해로운 모든 물질들을 다 걸러줍니다라고 되어 있어. 알러지 유발하는 물질들. 그러면 여기에는 나머지 여러 가지 공기 청정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해 물질들, 오염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그러면 나는 어떤 공기를 마셔야 되냐는 거지. 우리의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 공기를 마실 건지 아니면 예쁘고 값싼 공기를 마실 건지 중요하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 되는 과학적인 근거를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공기 오염물질이 산소 흡수를 방해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집중력 저하, 피로감 증가, 두통,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있으면 막 두통이 생긴다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렇다? 공기 때문에 그렇다.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기로 들어오는 유해 물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고농도 미세먼지나 유해가스는 산소보다 먼저 폐에 흡수된대요. 그러면 결국은 폐에 뭐가 생긴다? 염증이 생긴다. 그 다음에 산소 교환 기능이 저하된다. 폐 기능 자체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나 노약자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천식, 알러지, 기관지염 이런 거를 가진 분들은 반드시 사용해 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실내 공기는 실외 공기보다 최대 5배 오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꼭 사용을 해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청정하게 마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혈액과 물과 공기, 그러니까 물과 공기를 통해서 혈액이 정화되고 혈액이 깨끗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다, 우리 생명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정수기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 어떤 걸 걸러주느냐.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거는 안 들어와야 되고 좋은 거는 들어와야 되는 건데 어떤 걸 걸러주는지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이게 NSF에서 인정받은 거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안에 공기청정기에서 걸러주는 것들에 대한 거를 해 놓은 거죠. 그다음 나머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어떤 물을 마실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와서 해로운 것들은 독소가 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걸러줄 수 있는 성능의 정수기 물을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이스프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프링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것은 지키고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걸러주는 물을 마시는 거다. 결국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막아주는 가장 이상적인 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세플라스틱이나 잔여 의약물, 마약 같은 거는 걸러주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박테리아도 포낭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물을 마셔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채워줘야 되니까 미네랄이 풍부하고 산소가 풍부한 물을 마셔줘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인다는 거는 우리 몸에 오장육부의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건 챗 GPT한테 물어보고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인데 독소가 쌓인다. 그러면 우리의 몸의 간, 심장, 그다음에 비장, 폐, 신장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한번 볼게요.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의 중심입니다. 해독의 중심이 되는데 만약에 독소가 계속 축적이 된다. 그러면 피로감, 두통, 짜증,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간에 쌓이는 독소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피부 트러블, 여드름, 습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간 기능이 나타나는 간염, 지방간, 간경화 이런 위험이 처할 수 있다. 뭐 하면 독소가 축적이 되면. 그 다음에 심장은 우리의 혈액순환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독소가 축적이 되면 혈액이 탁해져서 혈액순환의 저하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불면이나 불안감이 생긴다. 고혈압이나 심장병 위험이 증가된다. 자, 간과 심장. 그 다음에 우리의 소화와 면역의 중심이 되는 비장은 독소가 쌓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소화불량, 설사, 변비 같은 거, 식욕부진, 몸이 붓고 무거운 느낌, 면역 저하, 잦은 감기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폐는 호흡과 배출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독소가 쌓이면 호흡곤란, 기침, 기관지, 피부 트러블, 면역력 약화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심장은 우리 몸의 수분 및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관인데 만약에 독소가 축적이 되어서 된다면 심장에는 부종, 요통, 잦은 소변, 배뇨 장애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만성 피로, 호르몬 불균형이나 노화가 촉진된다. 그래서 독소가 축적이 되면 모든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독소는 지방을 부른다. 이러한 유해 물질들이 인체의 여러 곳으로 만약 이동하게 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몸은 이런 유해 물질들이 온몸으로 다니는 걸 막기 위해서 지방으로 감싼 다음 지방이 모인 곳을 유인해서 저장을 한다. 그러므로 갑자기 지방이 늘어나면 독이 쌓이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만약 독이 계속 증가하면 지방도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부분 비만으로 발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이 지방을 끌어들이고 그 지방이 비만을 만든다는 거죠. 자, 내 몸에 독소가 얼마나 쌓였을까? 우리 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줘요. 내 몸에 독소가 쌓이고 있으니까 내 몸 좀 관리해줘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단계별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1, 2단계부터 작은 메시지가 왔을 때 그것을 간과해서 넘겨버린다면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암이나 이런 심장질환이나 아까 말했던 그런 만성질환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대사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두 번째가 영양 불균형, 우리 몸의 재료 부족입니다. 이 책에 신진대사라는 책에 보면 신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섭취해야 되는 영양의 개수가 90여 가지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90여 가지의 영양을 섭취해야지 신진대사가 좋아져서 건강한 삶을 누릴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대사성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게 밥을 짓는 것처럼 그림에 표시되어 있으시죠. 우리가 이제 주 원료가 되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것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태우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밥을 지을 때 화력을 조절하는 수분, 그 다음에 연소를 시켜주는 에너지가 되는 산소,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활한 대사를 위해서는 특별한 한 가지 영양이 아니고 전반적인 영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홍삼 좀 안 먹었다고, 한약 좀 안 먹었다고 결핍증이 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런 1년의 대사 과정에서 이 대사를 촉진시키는 게 효소죠. 근데 이 효소가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효소가 없다, 효소가 없다, 그 다음에 효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효소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밥을 10공기를 먹었는데 한 공기만 쓰고 나머지 9공기는 전부 뭘로? 지방으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양쪽으로는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질적으로는 떨어진다. 그런데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현대인에게 결핍 상태예요. 옛날 사과 하나 먹었던 거 지금 똑같은 영양을 섭취하려고 하면 사과 26개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채소와 과일을 매일 한두 차례 먹는다고 해서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오산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한다. 그러면 화이트 컬러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야채를 매일 하루에 22접시 정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로 하루에 이런 영양을 다 채우고 있으실까요? 네. 근데 저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요. 물만 먹는 게 문제라 실제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거 왜?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영양은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살이 찌는 이유는 그 기초 대사량이 문제고, 기초 대사량의 문제는 몸속의 독소가 문제고 영양소 부족이 문제다. 살이 찌는 이유는 기초 대사량의 문제이고 기초 대사량의 문제는 결국 몸에 쌓이는 독소와 영양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문제다. 그러면 이게 원인이면 우리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몸속의 독소를 제거하는 다이어트를 하면 되겠죠. 원인을 그대로 제거해주면 되겠죠. 제가 너무 빨리 진행하는 것 같기도 하네.
그래서 영양요법으로 이제 건강하게 디톡스를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3일 단식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3일 단식,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단식을 하는데 열량 에너지가 되는 거는 먹지 않고 디톡스식, 그러니까 세포를 디톡스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만 섭취하는 거죠. 그리고 3일 단식 하고 나면 나머지 7일 동안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디톡스식만 하고 점심은 디톡스식을 하면서 일반식으로 섭취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일 동안 뭘 하느냐면 디톡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일 단위로 이제 다이톡스가 반복이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그냥 쉐이크식을 하시면서 개인 맞춤의 영양을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은 일반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7일 단위로 봤을 때 주1에는 단식을 하시는 거예요. 단식을. 요거를 이제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들어가는 영양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레시틴, 파이버 비츠, 그다음에 파우더 식이섬유, 이스트비, 이렇게 유산균, 그다음에 더블엑스, 그다음 아세로라 이렇게 해서 세포가 디톡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을 넣어준다. 그게 이제 디톡스식, 세포식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뒤에는 이제 7일차부터 10일 디톡스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쉐이크식, 세포식을 하시고 점심시간엔 일반식을 하는데 지금 아침 같은 경우에는 프로틴이나 바디 쉐이크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침에는 유산균을 같이 넣어서 드시고 저녁에는 저는 이제 효소 저녁에는 우리가 먹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자는 것이 아니라 일찍 잠을 자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효소를 넣어서 충분히 소화를 시킨 다음에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3일 디톡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3일에 대한 거를 하는데 이게 다이톡스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독을 제거하는 시간 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는 3일 동안 젖이 나오지 않는데요. 3일이 지나면서 젖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는 신생아가 태어날 때 엄마에게 받은 영양분의 찌꺼기를 배출하는 디톡스를 하기 때문이래요. 근데 신생아는 젖을 물지 못해서 굶지만 그만큼 몸이 청결하고 깨끗해진다. 그 시간에. 근데 만약 태어나자마자 젖을 물리면 아기는 찌꺼기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독의 영향을 받는다. 이것이 소아, 당뇨, 알레르기, 피부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독을 제거할 때도 어떤 기간? 3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을 제거하는데 기능성 영양, 도움을 주는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3일 디톡스에 대해서 발트 롱고 교수님의 72시간 단식 논문에 보면 3일 이상의 금식은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와 대항하는 면역세포의 핵심인 백혈구의 생산을 촉진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식은 몸의 재생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정 기간 금식을 하면 그러니까 단식을 하면 줄기세포들이 새로 백혈구의 생산을 촉진해서 인체의 근본적인 면역체계를 재생시킨다. 그래서 굶기 시작하면 몸은 비상체계로 돌입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이 에너지를 저장을 위해서 당과 지방 및 불필요하고 훼손된 면역세포를 상당량 분해해 우리 몸을 청소한다. 그래서 이 처음에 하는 3일 단식 디톡스가 굉장히 우리 몸을 청결하게 만들어주고 면역체계를 올려주는데 너무 좋다. 근데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원리가 뭐냐면 오토파지라는 원리예요.
이 오토파지 원리는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원리예요. 뭐냐면 세포 내에서 필요 없어진 구성 요소나 세포 소기관을 분해해 다시 에너지원으로 재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내려고 그러면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단식을 하면 에너지원을 넣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느냐?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거, 쓰레기 한마디로 독소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에너지를 낸다. 그래서 이 오토파지의 원리에 의하면 이 단식을 해주면 세포 해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더러운 찌꺼기들을 스스로 먹어서 자가 포식을 해서 몸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주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자, 이걸 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은 밀가루 유제품 튀긴 음식은 절대 삼가해 주는 겁니다. 약간 한식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 되고 적정량의 수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좋다라고 하지만 아니 뭐든지 적정량입니다. 그리고 특히 차가운 물이나 과한 수분 섭취는 체온을 떨어뜨려요. 체온이 떨어지면 1도가 떨어지면 신진대사 기능이 50% 감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은 자기 체중에 곱하기 0.033 정도를 해가지고 드시면 되죠. 그래서 50kg다 그러면 0.03 하면은 1.5리터 정도 나오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적정량을 드시고 차가운 물은 가급적이면 드시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의 섭취는 8시 이전에 우리 생체 시간의 원리에 따라서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우리의 몸을 재생시키고 면역을 올려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 이전에 음식을 섭취해서 몸이 그 시간에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잠은 12시 이전에 가급적이면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공복 시간은 4시간 정도로 이상으로 유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중간 공복 시간은 자기 아침, 점심, 저녁의 시간을 전환하는 거는 자기 일정에 따라서 스타트 포인트를 정하시고 대신 그 중간의 시간을 4시간 정도로 잡고 이렇게 일정을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해독을 한다 이런 거 요즘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책도 많이 나와 있고 해독에 관한 책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왜 뉴트리라이트로 해야 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독소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고 우리가 영양제를 먹는다든지 음식을 먹으면서도 우리 몸에는 지속적으로 독소라는 게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가급적이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선정에서부터 종자 선택, 그다음에 농장, 그다음에 재배 원리 이런 것들이 아주 그러니까 오염의 최소한이죠, 그죠? 그러니까 재배도 생태계 농법으로, 농장도 유기농법으로 다 관리해서 하죠. 종자도 GM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수확도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이 가장 풍부한 시기에 최소한의 영양 손실이 될 수 있도록 수확을 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뉴트리라이트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뉴트리라이트는 한국인의 인체 적용 실험을 모두 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땅이나 체질이나 먹거리가 다 다르잖아요. 미국의 땅과 체질과 먹거리와 우리가 다르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어서 실험이 끝난 거. 그래서 가끔 요즘 많이 들으시죠. 뭐 직구를 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근데 그거는 결코 이렇게 추천할 만한 방법이 절대로 아닌 거죠. 자, 이게 보면 전년과 합성의 차이에서 결국은 전년을 섭취를 하면 몸에 좋지만 합성을 섭취하면 우리가 몸에 좋으려고 먹었는데 결국은 나쁜 결과를 만든다. 왜냐하면 우리가 합성 영양제는 외부로 우리 몸이 외부의 물질, 외부 침입자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성 영양제 외부 물질로 인식해서 침략자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협한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침략자에 맞서기 위해서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합성 영양제를 물리치는데 우리 백혈구가 다 투입돼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작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들어왔을 때 싸워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합성을 섭취한다, 잘못된
어떤 선택을 해서 섭취를 한다는 건 오히려 우리 몸이 더 해로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런데 뉴트리라이트는 여기에 삼성의료원하고 우리가 제휴해서 연구한 결과를 올려놨는데 더블엑서 실제로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증명을 했고, 그다음에 DNA 손상된 DNA를 복구한다는 것도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이게 사례 사진들을 제가 조금 올려드릴게요. 네, 한번 보시고 단식을 하고 변화된 것들. 자, 실제로 이거는 3일 단식 7일, 그러니까 10일 디톡스를 하고 공복혈당이 아침마다 몸이 공복혈당을 재시는 분인데 공복혈당이 한 140에서 50 정도, 150 정도 나왔었는데 10일 디톡스를 하고 나서 공복혈당이 70에서 85로 떨어진 사례입니다. 나 엄마 저도 쉬었으면 리더님, 지금 소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박영남 리더님, 지금 소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자로서 지금 강사님께서 진행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의 다이톡스 사례담을 조금 공유를 할까 합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랑 저희 남동생 남매를 낳고 나서 수십 년간 시집살이를 엄청 당하셨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당시에 공기 좋은 거, 물 좋은 거에 대한 그런 상식 개념이 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살을 빼고 싶어서 양약도 드시고 한약도 드시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흔히 책에서 많이 보던 정신 착란이 오는 것 같아. 식욕이 떨어지긴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 이런 부작용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 뵙고 이글드림의 그런 다이톡스가 있다. 그게 정말 사람을 건강하게 해준다.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거를 저희 엄마 선물로, 친정 엄마 선물로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건강해지시면서 살이 쏙 빠지셨어요. 작아. 이게 네. 그래서 저희 엄마의 그 다이톡스 응. 하신 모습을 보고 저희 가족분들도 그러면 나도 해볼래, 나도 해볼래, 나도 관리를 해줘 하면서 정말 많이 건강해진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기적으로 3일 금식 디톡스는 하고요. 그러면서 좀 건강해짐을 느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독소가 쌓였다라고 느껴지면은 이제 3일 디톡스를 해야 할 때구나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몸이 클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동을 리더님들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거라 믿고
올 회계 연도 마무리까지 잘 한번 해보시고 새 회계 연도에는 그런 분들로 파트너들도 많이 생기시고 아주 탄탄한 소비자 네트워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박영남 리더님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네, 잠시만요. 언제, 네. 네, 천천히 해주십시오. 네. 어디서부터 소리가 안 들렸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잠깐만,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3일 디톡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첫 3일 디톡스를 주기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공유가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포스터가 저한테 안 지금 됐습니다. 네, 보이실까요? 네, 화면 크게 부탁드립니다. 전체 네, 화면. 사례 사진까지 다 아까 됐나요? 30번 슬라이드에서 멈췄습니다. 3분에서 네, 멈췄습니까? 여기서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네. 네, 이 사례 사진들은, 네, 지금 이 사례 사진부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분은 이제 운동은 하지 못했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톡스를 하고 나서 생활 습관이 좀 바뀌게 굉장히 좋았던 사례입니다. 원래 탄산음료 굉장히 좋아하시고 야식 좋아하셨던 분인데 그런 생활 습관이 개선된 사례입니다. 네, 자, 네. 이분은 개인 PT도 받았던 기간이 있었고, 근데 우리 다이톡스를 했던 기간인데 수치의 변화가 아주 다르게 나타나서 또 좋은 부분이고요. 네, 갑자기, 네. 자, 그 다음 이분은 이제 인바디 점수가 69점에서 80점까지 올라갔어요. 69점이 굉장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구간이거든요. 80점까지 올라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지금 이거 다이톡스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셨고, 체지방이 10kg 감량이 되고 내장 지방이 6이나 감소가 됐고,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도 올라간 사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피부톤도 좋아지고 장 상태도 좋아진 상태. 그다음에 30대 초 남성분은 이제 코골이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수면도 좋아진 상태. 네. 자, 만성 피로나 잔뇨감도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 사례인데 여러 가지 단식, 한약, 디톡스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감량에 실패했다가 우리 다이톡스를 하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16세 남자인가 학생들도 충분히 다이톡스는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한 여드름도 호전되고 이렇게 올챙이 궤도 좋아진 그런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디톡스 후 관리를 하시고 계신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통이 심해서 계속 약을 달고 계셨고 소화도 안 되고 생리통도 심하고 하셨는데 꾸준히 후 관리하시면서 많이 좋아진 사례. 그다음에 여기도 있죠. 그다음에 자, 질병은 덤으로 얻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너무 멋지시죠. 근데 이제 이분은 지금 이 다이톡스 다이어트로 가지고 또 사업도 너무 잘 하고 계시고 멋지기도 하신데 당뇨나 고지혈증도 굉장히 좋아지셔가지고 좋아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 다이톡스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후 관리 계속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계속해서 재생이 된다고 했잖아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우리 몸은 자 매일 100만 개가 태어나고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세포가 계속 죽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 관리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위장세포가 2, 3일부터 시작해서 혈액은 3, 4개월, 뼈는 7에서 10년 정도의 재생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꾸준히 후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참고를 했던 책들은 이런 책들인데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는 영양소와 산소로만 재생이 돼요.
따라서 균형 잡힌 영양요법이 함께하지 않는 디톡스나 다이어트는 결국은 건강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건강을 해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굶거나 무리하게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서 탈모가 생기고 여러 가지 또 한약 다이어트를 해서 생기는 부작용들. 그다음에 병원 다이어트 약을 통해서 뭐 불면증이 생기거나 또 다른 질병이 생긴 사례들도 있고 운동만 해서 뺀다. 운동만 하면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세포가 손상이 됐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은 유전자의 돌연변이까지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운동만 해서 살을 뺀다. 원푸드 다이어트. 신진대사가 잘 되려고 하면은 영양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순간적으로 체중은 줄어들 수 있지만 결국은 기초대사량이나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찌는 결과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또 살 빼는 주사를 맞는다든지 지방 흡입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심각하면 이런 것도 하고 싶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우리에게 단계를 준다.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다, 몸이.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 메시지를 줄 때 빨리빨리 관리를 해서 정말 이런 방법까지 써고 싶지 않을 때까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요거 영상 한번 보실게요. 여대생과 마찬가지로 밝고 쾌활한 모습인데 진짜 많이 뺐죠. 옛날에 비하면. 옛날 모습이 생각 안 날 정도로 진짜. 많이 뺐어요. 독해요, 진짜. 독한 것 같아요. 많이 뺐어요. 어렸을 때는 통통한 편이었지 뚱뚱하진 않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찌기 시작했어요. 63, 73, 83. 1년 전에는 최고 정점 115.6kg까지. 제 뚱뚱한 몸을 보고 돼지다, 완전 뚱뚱해 이러면서 다 들리게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지 싶어서 살을 뺄 결심을 하게 됐어요. 10개월 동안 운동이랑 식이 조절을 해서 50kg 조금 넘게 감량을 했어요. 일반 성인 여자분 정도가 빠져나갔으니까 앞으로 정말 행복할 줄 알았죠. 살만 빠지면 친구들이랑 뚱뚱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던 곳들도 갈 수 있을 줄 알았고 당연히 원피스 같은 이쁜 옷도 입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게 그냥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걱정 없이. 네. 살을 빼고 더 큰 고통이 찾아온 그녀. 정말 덥고 그렇지만 사실 살이 좀 처져서 지금 처진 살 때문에 항상 긴팔을 입는다는 그녀. 과연 그녀의 팔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충격적인 팔뚝살. 피면 이렇게 쭈글쭈글 거려서 창피해서 팔보다 배가 더 많이 처져서 징그러우셨던데. 꽁꽁 숨겨뒀던 뱃살을 공개하는 그녀. 과연 50kg 감량 후 더 커진 그녀의 고민의 실체는? 바지 속에서 큰 덩어리의 뱃살을 꺼내놓는 그녀.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모습. 배를 덮고 있는 심하게 늘어난 가죽들. 20살 여대생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혐오스러운 뱃살. 혐오스럽고 마치 막 돼지 껍데기 보는 느낌. 정말 너무 증오스럽고 혐오스러운 뱃살 여대생 하지영. 꿈을 꿨는데 칼로 제 결국은 영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잘못된 다이어트는 결국 우리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거거든요. 통장에 우리가 100억이 있는데 내가 아프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기적으로
비움과 체험의 다이톡스. 비움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고 그래서 비움과 체험의 다이톡스로 우리 몸의 시스템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질병은 1000개나 있지만 건강은 하나밖에 없다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건강을 이 비움과 체험의 원리로 잘 챙기셔서 건강한 리더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신